이번 주 주제는 부부 연합의 비밀 그 두 번째, 표현하는 부부입니다. 반하려는 걸 하려고 하다 보면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어색해서 그러한 어색한 반응을 자칫 화를 내거나 반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소통이 막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다가갔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가워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러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부부 그 전에 실은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그 마음의 밑부분에는 사실 갈등이 있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나면 대략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갈등을 억압하는 부부, 갈등을 회피해버리는 부부, 그리고 그 갈등을 회복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먼저 갈등을 억압하는 부부의 유형을 보면 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억압해서 일방적으로 갈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부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문제 없어.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지, 싸우고 그러면 안 돼. 라면서 갈등 자체를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흐르면 점차 이 부부는 무력감과 불화로 인해서 점차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을 느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 없는데, 우리는 문제 없는데 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정의 평화가 왔다면 이미 그 가정은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회피하는 부부입니다. 갈등이 있는 줄은 서로가 잘 알아요. 그러나 회복하려고 하거나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는 부부입니다. 소위 말해서 무늬만 부부, 우리는 전혀 안 싸워요 라고 하면서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로서 느끼는 정서적인 친밀감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각자의 속마음은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잘 건드려지면 이 부부도 얼마든지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갈등을 회복하는 부부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부가 그것을 회피하기보다는 서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인데, 때에 따라 이제 자신들이 노력하다가 안 되면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만큼 용기 있고 개방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훨씬 변화의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요. 부부가 함께 상담의 현장에 찾아오는 것만 봐도 그 변화에 대한 용기와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제가 가정법원에서 가사 상담위원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이렇게 상담을 받은 경험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바로 이혼하겠다고 법원에 오는 경우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서로에게 바라는 욕구나 소망을 잘 알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자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혼을 고려할 때는 때에 따라 장기 상담을 먼저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부부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지금 이 갈등 속에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서로 다가가서 두려움 없이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둘 간에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부부가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부부가 없고 가정이 없죠. 겉에서 보면 좋지 가까이 다가가 보면 누구나 다 삶의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 법원에서도 이제 이러한 분들이 오게 되면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줍니다. 이혼이 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이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첫 번째 갈등이 생기면 정말 말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갈등이 일어난 현재 시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절대 들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는 항상, 맨날, 늘 그래 라는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상대방이 내가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규칙이 있다. 과거 이야기하지 말자.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넌 항상 그랬잖아. 맨날 그래 라는 말을 우리 하지 말자 하고 시작하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번째는 네. 3분 안에 말을 마칩니다. 근데 사실은 3분 안에 말을 마치려고 하면 굉장히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3분 안에 말을 마치려고 하면 말을 미리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감정이 조금 추스러지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3분이라는 말을 했고요. 그 좋지 않은 말을 참으면서 듣는 상대방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부도 처음에 갈등이 생겨서 그걸 예.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오가는 게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미리 적었습니다. 메모지에 제가 정말 핵심 있는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을 메모지에 이제 적었어요. 저희 남편한테 내가 할 말이 있다. 길지 않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달라. 제가 이제 메모지에 적은 거를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응용력 좋은 저희 남편이 바로 메모지에 답변을 적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예. 핵심을 전달했기 때문에 훨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월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난과 원망의 말투는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때문에 그랬어. 당신이 실수했잖아. 일방적으로 책임을 따지거나 한쪽이 너무 몰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신 오히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갈 때 너무 무서웠어. 나 혼자 남겨지는 게 난 너무 무서워. 혹은 내가 말할 때 그렇게 핸드폰만 쳐다보면 내가 있잖아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 라고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갈등이 생긴 현재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고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3분 안에 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네. 비난과 원망의 말은 금지입니다. 옳은 말은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다가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줄 때 상대방의 감정도 내 감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부부가 감정적으로 매우 멀어진 정서적인 분리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에게 다가가면 회복이 됩니다.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될 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상대방에게 도망가거나 또는 고함치지 말고 다가가 들어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